이번에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채권과 같은 금융 딜이 있을 때 이제 법무법인들과 이제 많은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이번 세미나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여러 법무법인에서 ESG와 관련된 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ESG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에서는 ESG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ESG 관련한 그 법무법인 자문은 그간에도 이제 많이 수행했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별 요소에 관한 자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린본드, 소셜본드, 뭐 ESG 금융 관련한 자문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ESG 전반에 관한 약간 컨설팅 성격의 자문도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또 이제 PEF에서 M&A 거래를 할 때 이제 타겟 대상 회사 실사 보고서 항목에 그 ESG에 관한 그 분석을 별도로 기재해 달라는 이제 요청도 꽤 자주 있고 그 별개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환경 관련 실세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기업에서 ESG 평가 대응 관련한 자문도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계열회사 ESG 전략 전반에 관한 자문 요청도 꽤 자주 있습니다.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이제 ESG 관련한 그 자문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 이미 이제 서플라이어 관련한 ESG 정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럽 기업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비상장 회사들도 최근에는 이제 저에게 자문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ESG 자체를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ESG 관련한 여러 규제,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이나 환경 관련한 규제들은 이제 그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회사의 이제 사업 관련한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 부분은 뭐 분할하여 매각한다거나 포스코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공정을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공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M&A 하는 방안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와 같은 이제 노력들이 이미 정유회사, 철강회사, 자동차, 시멘트 관련 업종에서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업부 중에서 ESG 테마에 부합하는 사업은 이제 최근 이제 ESG 관련한 관심이 워낙 높아졌다 보니까 뭐 높은 밸류에이션에 이제 매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탄소 배출 공정 개선이나 이제 환경 친화적인 신사업 진출 그리고 M&A에 소요되는 자금들은 녹색 채권이나 이제 지속 가능 연계 대출 등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ESG 금융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작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그 M&A 딜들 중에서 ESG 관련한 거래는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한 거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딜 중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자산에 투자한 그 국내외 거래들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그 전기차 수소차로 자동차 이제 산업이 그 재편되는 거 관련해서 이제 전체 밸류체인을 고려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다가 아무래도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한 그 M&A 거래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이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전환이 필요한 산업군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료 투입 자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투입되는 원료가 재생 재사용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 이런 이제 좀 더 공정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그 환경 관련한 요소들을 고려한 부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꼭 들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ESG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규제에 관련 사항이 있으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ESG를 규제로 보지 말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라고 하면서 또 규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니 좀 그렇긴 한데요. 그 ESG 관련한 규제도 이제 크게 나눠 보면 ESG 개별 요소 관련한 법령, 그다음에 ESG 자체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고 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어떤 규제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ESG 개별 요소 관련한 이제 법령들은 아까 이제 황 고문님께서도 설명 주셨는데 그 환경 관련 규제나 노동, 산업 안전, 중대재해, 뭐 공정거래 관련한 그 사회 요소 관련한 규제, 그리고 상법, 공정거래법, 이제 지배구조 관련한 그런 규제 등 이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기후 리스크가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감독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관련해서 이제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 계획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융기관은 이제 기업에 대한 대출 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감독 계획 내용이 나오게 되면 기업에 이제 각종 기후 관련 정보를 요구한다거나 기후 관련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제 기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환경, 뭐 사회 지배구조 관련한 그 법령, 개별 법령들을 좀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ESG 공시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제 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법인에 대해서 ESG 중 그 지배구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1월에 발표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에서 이제 ESG 요소 전체를 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관해서 이제 203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 전체에 대해서 의무화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바 있는데요. 뭐 2030년에 의무화하는 게 좀 늦은 게 아니냐.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랑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공시하라는 거냐 뭐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정리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고 2030년에 이제 의무화하는 거 관련해서는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SG 국내 규제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ESG 관련한 규제는 이제 유럽의 규제입니다. ESG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규제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서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 내용들이 이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리고 국내 규제 내용도 유럽 규제를 좀 쫓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EU에서는 이미 이제 ESG 즉 비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을 2014년에 제정해서 2018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 총액 2천만 유로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의 이제 기업에 대해서 ESG 관련 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침에 이제 그 해당 유럽 기업의 공급업체, 그다음에 하청업체의 ESG 관련 의무 준수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 ESG 관련해서 이제 이미 그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유럽 해당 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법무법인도 이제 그 리걸 서비스 프로바이드 관련해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이제 ESG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과 비슷하게 그 EU 영내에 설립된 그 모든 기업의 서플라이어에 대해서 그 유럽 기업에 대해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아직 통과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그 실사 결과에 따라서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당장 이제 교체되진 않더라도 그 회사가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망에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ESG 관련한 요소를 갖춘 기업으로 교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많은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ESG 관련해서 이런 요청에 부합하는 어떤 제도를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고문님께서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SFDR이라고 해서 EU 영내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관련해서 ESG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제가 이제 올해 3월부터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레벨 1 단계라고 해서 이제 원칙적인 내용만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어떻게 공시해야 되는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7월에 발표된 EU 텍서너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텍서너미는 어떤 활동이 환경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이냐에 대한 분류 체계인데요. ESG 투자 즉 환경 관련 투자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텍서너미에서 배제되면 ESG 관련 투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텍서너미에 포함되고자 하는 산업계의 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이제 1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부록에 이제 텍서너미 약간 초안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중에 K 텍서너미 관련한 이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관련한 내용도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영국 규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기금이나 대기업 및 상장기업에 대해서 TCFD 권고안에 따라서 기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